우리 가족 중에 대장암 생기신 분이 계시면 가족은 일단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대장암이 가족력이 좀 네. 상당히 강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일부는 유전적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이 공유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뭐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작게는 2배, 뭐 많게는 한 3배 정도의 그 대장암이 생길 위험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오시면 그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잘 치료해서 제가 하겠지만 꼭 제가 덧붙이는 말이 그 보호자랑 같이 오시잖아요. 직계의 자손들은 이런 경우는 대장암에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각심을 이제 우리 가족 고위험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대장암이 생기신 분이 뭐 계시면 자기는 환자분 말고 가족은 일단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되면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을 아마 더 열심히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근데 사실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에너지원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는 게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을까? 탄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발암 물질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에 걸렸다고 해서 혹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뭐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단백질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적당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먹어줘야 되고, 문제는 중용을 지키는 거죠.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약간 경향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만 또 먹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고 건강하게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하게 먹고 지금 운동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에 백색 고기, 뭐 닭고기라든가 이런 생선이라든가 고기의 단백질 섭취원을 좀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다양화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내용이고요. 사실은 붉은 류보다는 흰색 단백질, 그다음에 생선 등이 있으면 그 생선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지방도 좀 다르거든요. 그 고기의 지방, 불포화 지방산하고 이런 거 좀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뭐 신토부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은 그냥 음식이고 우리한테 적당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어떤 공급 원인이지 그게 약은 절대 아니거든요. 약은 약이고 음식은 음식인데 대신 건강한 식습관을 해서 어떤 병이나 이런 거로부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먹어야 되고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절대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제 계속 그 인터뷰 내내 이제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 내시경이 왜 중요한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대장암은 2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암, 하지만 예방 가능한 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다 그러면 거의 99%, 100%의 치료 성공률을 보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은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 주기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대장 내시경은 가급적 45세 이후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게 된다면 3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생겼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좋은 치료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장암이 어느 시점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아마 시작은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니지만 시작은 올림픽 때
맥도날드 햄버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농담처럼 그때가 사실은 서구화 되기 급격한 시점이거든요. 우리나라 식생활이. 맞아요. 그 전하고 완전히 맞아요. 달라졌을 때가 아마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88년도 맞아요. 이전과 88년도 이후는 대한민국이 식생활이 완전히 식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피자, 예. 햄버거, 고기 수요도 늘어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제 우리끼리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있고요. 갑자기 포인트가 돼서 늘어난 어떤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한 초반부터 제가 2004년에 제대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한 2007년, 8년, 10년 이때부터 대장암에 대한 발생률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 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장암이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식생활과 이런 사회 패턴이나 뭐 음주, 흡연, 스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암의 발생률에 아마 차이가 이전까지는 위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위암이 이제 좀 줄어들고 조기 위암만 많아지고 진행성 위암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많이 보편화되고 그다음에 용종을 많이 떼면 이후에 대장암의 발생률은 어느 순간 되면 한번 꺾일 겁니다. 50세가 되면 대장암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 50세부터 용종이 사실은 생긴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생기기 때문에 예. 10년 정도 지나면 60세 때 대장암이 생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세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라고 권고하는 거고 용종이 있으면 떼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세를 권유드리고 실제로 50세 넘어가면 대장 내시경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고 예. 제가 일선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60세, 70세 되셔서 대장암 진단받고 오신 분 많으면 제가 첫 번째 여쭤보는 질문이 네. 대장암 내시경은 처음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암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10년 전 50세 때 45세 때 대장 내시경을 했으면 진행성 대장암까지는 안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